제가 이러는 동안에 박찬종 전 의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요 최근에 이 정치권 안팎의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직설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날 열렸어요. 그래서 예. 한동훈 후보가 62.8%로 압승을 해서 결선 투표 없이 그냥 바로 이 당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네, 잘 들립니다. 좀 잠겨 있는데. 네네. 괜찮아요? 네네. 예. 그 국민의힘당 전당대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으로서는 굉장히 엄중하고 중대한 시기에 이게 열리게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지금 6개월 앞에 둔 지점이고, 네. 그 국민의힘당은 22대 총선거에서 간신히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갖고 탄핵 저지선과 그 다음에 그걸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막은 상태지만은 21대 국회 후반부부터 이재명 등장 이후에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입법 폭주, 입법 독재가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당 전당대회가 뭔가 국민들에게 이 이재명 일파의 강경한 입법 폭주 독재를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청사진과 결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당을 이러나 저러나 지지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그런 것이고. 그런데 전당대회 전반부에서는 제가 팬앤마이크에 그 2주 전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대표 후보로 나선 네 사람들 그 소꿉장난질 좀 그만하라고. 네. 티격태격하고 말이지. 네네. 인신공격성 이제 발언이 막 시작되고 그를 무릎에 소꿉장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후반부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삿대질하는 상태로 아주 내부의 그 균열 상황이 네. 아주 심화돼 가지고 지지하는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마지막에 등장된 그 삿대질의 그 주제가 뭔가 하면 패스트 트랙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당 의원이 27명, 민주당이 5명, 도합 32명이 기소돼가 남부지방법원의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나경원 의원이 대표가 돼가고 한동훈 법무장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법무장관에게 이 공소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이것을 두고 말싸움이 시작됐어. 말싸움이. 네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공소 취소할 수 있어요. 검찰총장에게 공소 취소 명령을 내리면 검찰총장은 남부지방검사장에게 명령을 해서 그런 남부지방법원에 이 32명에 대한 공소 취소 청구를 하면 공소기각 결정이 나고 그리고 깨끗이 정리돼가 이제 없었던 일로 되는데 네네. 만일 말이지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시점에서 이 공소취소 명령을 발동하면 김양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민주당이 당장 탄핵하자고 달려들지 법무장관. 그렇죠. 직권 남용이라고. 네. 뿐더러 이재명, 조국 등 강경파들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공소취소하라고 덤벼들 거예요. 그럼 이게 난장판이 되지. 네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 공소취소 문제가 패스트 트랙에 걸려서 기소된 사람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지만은, 네. 그러나 이것이 공소 취소가 발동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 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전당대회 막바지에 네. 이걸 논쟁하는 거 보고 내가 아주 어이가 없다. 작은 일이 끝났는데, 네네. 그래도 절차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군데인가 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대표가 92% 획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 헌정사 76년에 이런 1인 독재가 있을 수 없었고 이거야말로 정말
그 민주적 질서에 위반되는 정당 활동에 해당되니까 네. 이게 정당 해산 사유도 될 만한 일이고 이게 어. 북한 노동당이나 이 중국의 전인대에서 전국인민대표자회에서 시진핑을 주석으로 뽑고 김정은이를 국무원장으로 뽑을 때 물개 박수로 만장일치로 그 환호하면서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화정 아래서 92% 이상 얻었다. 그러니까 그 경쟁자로 나선 김두관 의원 전 의원이 기가 차가지고 이게 쓰레기 집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에 비하면 네. 이게 국민의힘당이 한 수 위의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뭔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당장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사이가 어찌 되느냐. 이런 이 논란들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신임 당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시는 거죠? 예, 제가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소통하고 화합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 100% 소통. 그리고 네. 대통령과 당대표,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과 그다음에 국민의힘당은 수평적 협력 관계에서 네. 소통하고 화해해야 된다. 화해를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배경의 수단으로서 소통하는 전제 위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제일 큰 피해는 윤 대통령에게 온다. 임기 반환점에 지금 거의 들어서게 됐는데 네. 그 반환점에 딱 들어서면 그게 이제 아주 급속히 임기 말로 접어들고 그래서 당정 관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1차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네. 물론 국민의힘당에도 피해가 가는 건 물론 가는 것이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 단계에서 이 당정 관계가 수평적 협력 관계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 큰 책임의 무게는 윤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반면교사로 네.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왜 그가 탄핵을 당할 때 같은 당 의원 유승민, 김무성 일파들 60여 명 이상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으며 네. 그래 탄핵당하고 사법 처리되고 결국 질의멸렬해서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겨가서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된다. 네. 이걸 반면교사로 본다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자기에게 반발하는 세력과 사람들에 대해서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어. 100% 소통하지 않았어. 네네. 저는 그때 뭘 느꼈는가 하니까 공개적으로 총선거를 앞두고 배신자는 징치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네. 마이크를 통해가 이게 공개된 TV로 생중계된 그 모습을 보고 아이쿠 대통령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바로 그 점.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일부지만은 뭐 이게 탄핵에 동조한 놈들이 나쁜 놈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탄핵에 동조하도록 한 분위기 조성 그리고 탄핵 찬성파들을 말하자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들인데 네. 배신자들을 끌어들이고 화해 포용할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지.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데 그러니까 네. 이걸 윤 대통령은 절대로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네. 이게 뭐 속 타는 일이 있고 언짢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걸 참고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한동훈 대표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 네. 그리고 소통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전체가 공멸이다. 전체가 공멸이고 결국 1차적으로는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더 넓게 이 상황을 보고 끌어안고 화합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은 네. 말이죠. 공약으로도 그렇고 임기 초에 약속한 게 국민에게 약속한 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 했잖아요. 네.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 당하고의 소통은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된 것이죠. 2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1층에 기자실이 있다. 그래서 수시로 현안에 대해서 기자실에 내려가 이게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약속 안 지켰잖아요. 약속을. 그러니까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지금 굉장히 답답해요. 펜앤마이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소통 안 한다고 하는 거. 그 공약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 기조 위에 선다 그러면 당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리가 없다. 이걸 오늘 이 국민의힘당 국감께서 제 결론입니다. 이게 참 우려되는 지점이 이 지지자들도 그렇고 뭐 방송을 뭐 유튜브 등등에서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윤석열 편이니 한동훈 편이니 하면서 서로 당사자들은 오히려 같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서로 이렇게 머리채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그렇게 결단하고 하면 다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